57번 1,0에서 여기에 근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래요. 접점을 잡아가지고 문제 풀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일단 미분을 해보면 곱의 미분을 이용해서 x 더하기 1, 2의 x제곱이라는 거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접점의 x 좌표를 t라고 합시다. 그러면 1,0하고 그냥 접점 자체를 잡을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접점을 t, t2의 t제곱이라고 잡으면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가 미분한 값에 t 넣은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t 플러스 1 2의 t제곱 이게 t 마이너스 1분의 t2의 t제곱하고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t2의 t제곱은 양수니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0 이게 나오거든요. t가 안 구해진다 뭐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물어본 건 t 자체가 아니에요. 뭐예요?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접선의 기울기는 얘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얘의 두 근을 t1하고 t2라고 하면 첫 번째 기울기는 t1 더하기 1 2의 t1 제곱일 거고요. 두 번째 기울기는 t2 더하기 1 2의 t2 제곱일 거예요. 이 둘의 곱을 구하는 게 문제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t1, t2 더하기 t1 더하기 t2 더하기 1 곱하기 2에 t1 더하기 t2 이렇게 되니까 뭐 가지고 문제 풀라는 얘기야? 근과 계수의 관계 가지고 문제 풀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2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그냥 2죠.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지각 81번. 영의 좌측, 그러니까 y축이 좌측이죠? y축이 좌측에서 함수 fx가 a까지는 음행 보완대부터 a까지는 증가하고요. 그리고 a부터 0까지는 감소하고 증가한다. 그쵸?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연속함수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x는 a에서 극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극소가 되는 x의 값을 찾으라는 거니까 당연히 미분을 하셔야 되죠. 미분하시기 전에 자 fx를요 이렇게 써보면 어때요? 아마 질문이 나온 이유가 ln x라고 썼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맞나?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ln x의 제곱은 2ln x라고 쓰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진수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얘의 진수 조건은 0이 아닌 수고요. 얘의 진수 조건은 양수거든요. 0이 아닌 수랑 양수는 같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ln x의 제곱은 2ln 절대값 x라고 쓰시는 게 맞는데 지금 x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 절대값 x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내가 말했잖아. 이런 디테일에서 사실 오답이 나오는 거라고. 알겠지? 진짜 소름 끼치기 어려운 문제는 어차피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등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이런 자그마한 거에서 등급이 갈리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럼 이 상태로 미분을 시도를 해보면 2x 이게 ln-x를 미분하면요, 사실 이거 절대값 x라고 그냥 쓰셔도 되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로그 미분법에서 진수의 절대값 씌워져 있어도 미분의 결과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절대값 x인 상태였다고 하면 그냥 x분의 2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x분의, 왜냐면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를 통분하면 x분의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텐데, 어차피 우리는 뭘 찾고 싶은 거예요? 극소의 위치를 찾고 싶은 거죠. 예. a는 마이너스 1이겠네요. 왜냐면 얘가 음수잖아요. 얘가 음수니까 이 도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 게 맞냐면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얘만 그리는 거죠. 그럼 마이라고 1이니까 이렇게 가서, 물론 이쪽은 이런 의미가 없긴 해요. 왜냐면 음수에서만 정의된다고 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 아래로 별로 그리시면 안 됩니다. x가 음수라고 했는데 이걸 아래로 그리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주로 이제 분수함수의 미분의 결과에서 분자만 가지고 도함수의 부호를 해석하는 근거는 분모가 대부분 양이기 때문에 양인 걸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음이니까 분모까지 같이 고려해서 써주셔야죠. 이해돼요? 원칙적으로 이 도함수의 그래프는 옳진 않아요. 왜냐면 0의 좌측에 정의된다고 했으니까. 원래 그래프 그리려면 어떻게 그리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그리는 게 맞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근데 뭐 대충 저렇게 그려도 극소의 위치를 찾는 건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그린 거지. 알겠니?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796번. 잠깐만. 이거는 풀었니? 여러분들 어떻게 풀었는지 제가 좀 궁금한데. 정수니까 대충 찾을 수 있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질문하지 않았지만 그냥 제가 픽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증가하는 구간에 속하는 모든 정수를 구하라고 해서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예, 미분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 2루트 10-x제곱분의 마이너스 2x 인데 이 약분해서, 그죠? 네. 그럼 얘를 통분을 시도해야겠죠. 부호를 결정해야 되니까. 이런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분모는 양수니까 부호를 얘를 가지고 결정해야 되거든. 근데 얘가 양이어야 되죠. 그럼 x는 양수니까 1 넣어보니까 양수고 2 넣어보니까 양수고 3 넣어보니까 안 돼서 1, 2다 이렇게 풀지 않았나? 푼 학생들 얘기 좀 해봐. 맞아 안 맞아? 친구들? 어떻게 풀었어요? 잘못 푼 것 같다고요? 예. 근데 여튼 이게 물론 이제 몇 개 안 되니까 1 넣어보고 되고 2 넣어보고 되고, 그죠? 근데 만약에 정수 x의 값의 합이 아니라 증가하는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더 일반적으로 접근을 해보게요. 알겠죠? 저 분자를 증간표 같은 거 없이 부호를 판정하려면 그래프로 판정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 제가 궁극적으로는 증간표 없어도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증간표 없이 모든 문제를 풀려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 저 분자를 어떻게 그래프로 그립니까?
이게 포인트거든요. 저 분자의식의 부호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그래프가 그리기 어려우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에서 얘를 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제 생각은 이거 어떻게 변형하면 좋을 거 같냐면 2로 묶어가지고요. 루트 10-x의 제곱에서 2분의 1 x를 뺐다. 이게 양수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보고 싶냐면 이놈의 정체를 선생님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놈의 정체가 뭡니까? 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모른다고? 저거 반원이에요. 반원. 저거 y라고 잡아봐요. y제곱은 10-x제곱이죠.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잖아요. 그럼 y가 양수인 거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반원이에요.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약간 이런 느낌인데, 반지름이 루트 10인 반원을 그리시는 거고요.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이제 그 반원이라서 원래 여기만 선택해야 되는데 x가 또 양수라고 하면 실제로 4분원만 되는 거예요. 여기만 따지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저거랑 누구의 대소를 보면 되는 거냐면 2분의 1 x의 대소를 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y는 2분의 1 x라는 직선도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y는 2분의 1 x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 점이 무슨 점이냐를 알고 싶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저 점이 무슨 점인지 알고 싶으니까 4분의 1 x의 제곱이 10-x의 제곱이 되는 양수가 알고 싶은 거죠. 아니야? 그럼 4분의 5 x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은 얼마냐면 8이네요. x는 그러면 2루트 2가 될 거야. 양수니까. 즉 이 점은 2루트 2, 루트 2가 된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저게 양수라는 건 어디를 선택해야 맞습니까? 저 4분원이 더 큰 쪽을 선택해야 되니까 여기를 선택해야 맞잖아요. 네. 따라서 이때 적절한 x의 범위는 0부터 2루트 2까지다. 그러면 정수 x는 1, 2가 되니까 합은 3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교점이 2루트 2, 루트 2니까요. 알겠죠? 네. 그래서 사실 증간표를 안 쓰려고 해보면 이런 것들도 볼 줄 알아야 되잖아. 그지? 식과 그래프를 연동하는 능력이 더 길러지겠지. 물론 정 안 되면 증간표를 쓰시는 게 맞는데 자꾸 안 쓰려고 해야 식과 그래프를 연동하는 능력이 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런 시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알겠니, 아가들? 자, 다음 줄 가볼게요. (796번입니다) 주어진 함수의 극소값을 구하시오. 그래요. 한 미분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미분 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 자, 미분해 볼게요. 저는 뭐 할 거냐면 분수함수의 미분을 이용할 건데 합성함수의 미분을 이용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를 한 문자로 보고 일단 미분을 시도할 거예요. 얘를 한 문자로 보고 미분을 시도하면 제일 처음에 할 일이 뭐죠? 부호 바꾸고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 1이라고 쓰는 건데 1이라고 쓰는 건 나중에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아까 한 문자로 봤던 x 더하기 루트 2-x를 다시 x에 대해 미분해야 되죠? 그걸 분자에 올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더하기 아니다. 미분을 고려하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2 루트 2-x분의 마이너스 1이 위에 올라와야 되니까 아까 제가 플러스로 썼던 거 바로 마이너스로 고쳤어요. 이해하시겠죠? 미분의 상황을 예측해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번분수 형태니까 분모 분자에 2 곱하기 루트 2-x를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x 곱하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x가 될 거거든요. 자, 이 식 잘 봐요. 어차피 분모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극대수를 판정한 애는 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림 그려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얘 무리함수죠. 둘이 빼는 거니까 얘하고 얘 두 개를 그리시면 돼요. 그럼 하나는 y는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리면 되는 거고요. 그죠? 또 하나는 2 곱하기 루트 2-x인데 저거 뭐냐면 2,0에서 출발해서 왼쪽 위로 가죠. 이거 다 고등수 하에서 배운 거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아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럼 이래서 이걸 빼는 거니까 저걸 생각했을 때 여기가 이래서 빼는 거니까 양수 여기가 음수고 여기가 양수라고 봐야죠. 이래서 무리함수를 빼는 거잖아요. 무리함수 더 큰 쪽이면 음이고 그 다음에 1이 더 큰 쪽이면 양인 거잖아. 그러면 이 점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극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2라고 2 루트 2-x가 같아지는 지점 찾으시면 되고요. 그냥 봐도 x는 뭐예요? 4분의 7인가? 그죠? 네. 그래서 4분의 7에서 극소니까 f는 4분의 7에서 없을 거 하시면 9분의 4?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대부분 아이들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요. 지금 보시면 이거 두 개 0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알겠잖아. 그럼 그냥 방정식 풀어가지고 그때가 극소다 이따위로 많이 풀죠. 보호 확인 안 하고.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좋은 습관은 아니야. 항상 부호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있는 게 좋고 시험 때는 그런 짓을 해도 잘 말리지 않거든요. 어쨌거나 빨리 풀 수 있으니까 문제를. 근데 평상시에는 조금 그래도 부호를 계속 확인하려고 하셔야 아까와 마찬가지로 식과 그래프를 연동하는 능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 복잡하니까 그냥 이거만 하자 이런 식으로 풀면 그런 생각이 잘 안 들겠죠. 이건 저의 경험담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나중에 내가 이거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연동한 능력이 잘 자라지 못했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니? 자,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여기 마지막 문제인가? 그런 것 같네요. 816번. 자, 함수 fx가 극값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극점과 관련된 문제니까 미분을 해서 문제를 푸셔야 할 텐데 미분을 해보면 k-8sin x 그리고 2 코사인 2x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얘 부호를 결정해야 되잖아. 근데 얘 부호를 결정한다는 말은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냥 봐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지. 예. 근데 뭘 보시면 얘를 보면 뭘 깨달아요? 아, 이 도함수에 사인만 존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인 x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 우리가 수학 1에서 하던 거예요. 사인 코사인 섞여 있으면 사인 하나만 있게 만들든 코사인 하나만 있게 만들든 하시는 걸 컴퓨터하는 게 먼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먼저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사인만 존재하게 만들어 보면 코사인 2x는 1-2 사인 제곱 x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4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8 사인 x 그리고 플러스 k 더하기 2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겠지 아가들? 그치? 근데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 x를 2차 함수에 합성한 합성함수 형태가 되는 거잖아. 우리는 어차피 f'(x) 부호만 알면 된다고. 실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호만 알면 되니까 얘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고 사인 x를 변수로 보면요. 대칭축은 얼마예요? 사인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잖아요. 근데 사인 함수의 치역은 마일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미 있는 곳은 여기하고 여기 1까지, 즉 그래프 요만큼밖에 의미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죠? 예.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실제로 넣어보면 얼마예요? k 플러스 6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1, k 마이너스 10이에요. 얘가 그 값을 간다고 하면 중간에 뭐가 발생해야 돼요? 부호 변동이 발생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그렇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k 플러스 6은 양수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k 마이너스 10은 음수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겠다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별로 어렵지가 않았다라는 거. 알겠죠? 예. 나머지는 제가 골라서 좀 더 풀어볼까 했는데 뭔가 임팩트 있는 문제 딱히 있진 않네요. 예. 개념 잘 이해하고 계시면 대부분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예. 그래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